3장 링클레이어를 하다 말았죠. 사실 이 링클레이어가 책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이 개정되면서 이 새로운 저자인 케빈 폴이 그 전 책에 그 굉장히 잘 돼 있던 구조를 많이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넣었는데 대표적인 챕터가 3장입니다. 사실 별 필요 없는 얘기들을 많이 넣었고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기보다는 다른 과목인 그 데이터 통신이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인터넷 프로토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만을 취사 선택해서 몇 가지만 다루고 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 중에서 그 링클레이어의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거를 몇 개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지금 8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85페이지를 펴보시면 그림 3.3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 3.3에 보면은 이게 그 이더넷 패킷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쓰는 이더넷 패킷의 포맷이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엉뚱한 그림을 실어놨는데 물론 이제 이게 이게 IEEE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표준화한 것 중에서 이제 802.3이라고 하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 802.3이라고 하는 기술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기술이긴 한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더넷은 이 포맷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고 굉장히 단순화된 포맷을 그냥 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도 굉장히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이게 맨 앞에 preamble이라고 되어 있는 필드가 있죠. preamble하고 SFD 그다음에 DST, SRC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흰색으로 칠해진 preamble이나 SFD는 통상 우리가 별로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피지컬 레이어에서 이제 보는 거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 종이를 돌릴 테니까 지금 딱 이 방의 구조에 맞게 그 의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헷갈리지 말고 여기 스크린이라고 써 있는 게 저희 이 앞쪽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위치를 잘 보고 거기다 이름을 써 넣기 바래요. 돌리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자면 이 그 preamble이나 SFD는 이제 이 이더넷이라고 하는 게 구리선이기 때문에 구리선에 신호가 도착할 때 preamble은 뭐에 해당하냐면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지하철 들어올 때 따르릉 소리 나죠. 그것처럼 이제 그 패킷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 비슷한 거예요. SFD는 Start of Frame Delimiter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프레임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그 이더넷 패킷은 실상 그 뒤에 복잡하게 돼 있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이더넷 패킷은 802.3 기준이 아닌 그냥 우리 현재 이더넷 패킷은 어떻게 생겼냐면 맨 앞에가 거기에 있는 DST 있죠. 이 DST가 이더넷 목적지 주소, 데스티네이션 주소예요. 목적지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주소가 있어요. 이것이 각각 6바이트씩입니다. 그러니까 48비트씩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2바이트로 거기 굉장히 지저분한 여러 가지 필드가 있는데 다 무시하시고요. 실제 이더넷은 IEEE 802.3과 다르고요. 실제 이더넷은 여기에 이제 그 이더 타입이라고 하는 여기다 제가 적을게요. 타입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이게 2바이트 필드인데 이걸 가지고 바로 뒤에 오는 이 바디 여기에 실린 게 어떤 프로토콜에 해당하느냐를 표시를 해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링클레이어를 인터넷에서 IP 아래에 두고 쓰려면 꼭 챙겨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인캡슐레이션을 어떻게 한다는 걸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뭘 넣으려고 하냐면 IP 데이터그램을 넣고 싶죠. IP 데이터그램.
그렇죠? IP 데이터그램을 넣고 싶은데 이 IP 데이터그램을 넣으면은 예를 들면 이 타입 요 값이 헥사데시멀로 적었을 때 0800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바이트가 08에 해당하고 두 번째 바이트가 00에 해당하는 걸 적어주면 이 뒤에 IP 중에서도 특히 버전 4에 해당하는 데이터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캡슐레이션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냥 이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에서 맨 마지막에 Cyclic Redundancy Check이라고 하는 CRC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킷에서 어딘가 이게 오다가 몇 비트가 이렇게 잘못됐냐 안 됐냐를 체크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대략 99.99% 이상 잡아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넷 패킷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뭐 쓸데없이 이더넷 패킷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 필요 없는 i3 802.3만 보여주고 있네요. 이더넷은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하죠? 여러분은 여기 이 바디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거는 짐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짐칸. 트럭의 짐칸 같은 것이에요. 여기다가 IP 데이터그램을 실어가지고 우리가 이 프레임이 사용되는 기술, 즉 이더넷 그 링크, 뭐 딴 게 아니고 구리선이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것이 정기적으로 전파되면서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딱 걸려들면서 이 목적 주소가 쫙 체크되면서 아 이게 난가 하면은 우리 쉽게 이제 그 자르곤으로 뭐 긁어 올린다 그래요. 긁어 올려요 인터페이스가. 그렇지 않으면 될 거 아니네. 그러고서 보내버리죠. 이더넷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볼까요? 113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802.11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802.11 frames. 그 113페이지의 그림 3-18에 보면 802.11 frames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더넷보다 사실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보면 맨 처음에 뭐 frame control이라는 필드도 있고 duration,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간략하게 표기된 이제 세 칸으로 나눠진 그림에는 preamble, 역시 이것도 패킷 들어와요라고 하는 이제 그 예고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어진 패턴인데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패킷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PLCP 헤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피지컬 레이어예요. 피지컬 레이어.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5계층을 생각하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통상 근데 우리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는 피지컬 레이어는 별로 상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떤 기술을 써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는 그냥 잘 보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피지컬 레이어가 그 헤더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링크 레이어가 패킷이 등장하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 밑에 이제 자세히 여러 필드로 나눠서 설명된 거죠. 그게 이제 와이파이 패킷이에요.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여러분의 데이터가 그러한 모양으로 생겨서 데이터가 오고 가게 돼요. 여러분의 데이터는 어디에 그러면 들어가 있냐면 뒤에 흰색으로 표현된 프레임 바디라고 하는 필드가 있죠. 그 프레임 바디가 여기서는 짐칸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실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진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에 IP 데이터그램이 실리는 케이스죠.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쓰니까요.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 뭐 frame control, duration ID, address 1, 2, 3, 그다음에 sequence control, address 4가 나오고 QoS control, high throughput control 나오고 frame body 나오고 또 FCS라고 하는 이 FCS는 딴 말이에요. frame check sequence라고 해서 frame 뭐 이런 frame 링크 레이어의 패킷을 우리가 frame이라고 그래요. 그 frame check sequence라고 그래서 저게 뭐 CRC 같은 그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더넷에서처럼 그 프레임에 어디 오류가 없는가를 검사해주는 그런 값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더넷하고 조금 다른 거는 여기 이더넷에서 있었던 그 타입 필드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프레임 바디에 지금 IP 데이터그램이 실렸는지 뭐 다른 짐이 실렸는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ARP 같은 게 이제 또 다른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래서 ARP 같은 프로토콜이 실리면 이 타입 값이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뒤에 ARP라는 다른 종류의 짐이 실려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저 와이파이 프레임에 보면은 그런 타입 필드가 안 보이죠. 근데 실상 여기서는 어떻게 조금 아주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는데 이 프레임 바디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 타입 필드가.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는 안 보이지만 IP 데이터그램이 실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 프레임 바디 안에 앞쪽에 표기를 하게 돼요. 그거는 그 또 자세한 얘기는
데이터 통신 같은 데서 배우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프레임을 쓰든지 간에 인캡슐레이션, IP 데이터그램이 어떻게 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표시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라든가 이더넷 지금까지 본 두 개의 기술은 쉐어드 미디엄 타입의 기술이죠. 그죠? 쉐어드 미디엄 타입의 기술인데요. 쉐어드 미디엄 말고 포인트 포인트 타입의 기술에 관한 내용은 130페이지에 가보면 3.6절에 포인트 포인트 프로토콜 PP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등장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할 건 딴 건 아니고요. 뭐 PPP라는 프로토콜 자체는 데이터 통신에 가서 여러분들 배우시고요. 131페이지의 그림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131페이지의 그림 3-22에 가보면 역시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잡다한 필드가 있지만 거의 구조가 앞에 것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플래그가 있고 어드레스가 있고 뭐 컨트롤이 있은 다음에 여기 프로토콜이라는 필드가 나오는데 이게 뭐겠어요? 뒤에 나오는 데이터 필드에 어떤 종류의 짐이 실려 있는가를 가리켜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더넷 패킷에서 타입 필드가 하던 일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이게 표준 따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르느냐는 다르지만 하는 일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짐칸에 실려 있는 그 데이터가 어떤 프로토콜 데이터냐, IP냐, IP면 IP 버전 4냐, 6냐, 뭐 ARP냐, 뭐 혹은 또 다른 프로토콜이냐 하는 것을 이 링크 레이어에서 프로토콜 혹은 뭐 타입 여러 종 말로 부르지만 이 조그만 필드가 인코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컴퓨터가 딱 받았을 때 이걸 딱 보고 결정합니다. 링크 레이어에서 PPP 프로토콜을 처리하게 돼 있는 그런 네트워크 카드가 혹은 뭐 커널 안의 루틴이 이 프로토콜 필드 딱 보면 어떤 프로토콜한테 이 데이터가 가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짐만 딱 꺼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넘기겠어요. 그 프로토콜이 가리키는 그 프로토콜에게로 보내겠죠. IP 버전 보면 IP한테 처리하라고 넘겨줄 거예요. 보통은 이제 넘겨줄 때 어떻게 하냐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럽트 배우셨어요? OS에서? 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걸어요. 링크 레이어가 받을 때는요. 링크 레이어가 받을 때는 보통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걸리는데 어쨌든 IP로 넘어갈 때 인터럽트로 가지고 여기 데이터 갖다 놨으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하고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인터럽트 루틴이 와서 처리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IP가 가져가는 거예요.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자, 그래서 여튼 그게 인캡슐레이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자, 뭐 그게 이더넷이건 PPP건 아니면 뭐 와이파이건 그게 네트워크 카드의 형태로 돼 있건 뭐 동글 형태로 돼 있어서 USB 슬롯에 꽂건 아니면 아예 CPU 자체 칩 안에 구현이 돼 있든 간에 어떤 하드웨어가 있죠. 항상 어떤 그 링크레이어 기술에는 하드웨어가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제 전송을 하고 수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IP가 바라보는 IP라는 프로토콜이 딱 중간에서 버티고 서서 바라보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이 인터페이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드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들은 실제로 하드웨어를 대표하는 커널 안의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그랬어요.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들인데 실제로 어떤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1대1 대응되는. 그래서 이게 이더넷일 수도 있고 와이파이일 수도 있고 혹은 뭐 PPP용 무슨 하드웨어일 수도 있죠. 보통 이제 모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여기에 컴퓨터가 켜지면서 커널이 다 폴링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 만들어줍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가지는 여러 가지 값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뭐가 있었어요? IP 주소라는 게 있었죠. IP 주소는 어디에 붙습니까? IP 주소는 인터페이스에 붙어요. 그러니까 IP 주소가 여기 IP 계층에 붙는 게 아니고요. 이 인터페이스 하나마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IP 주소가 여기에 붙고 여기에 붙고 여기에 붙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들어가는 값 중에 하나가 IP 주소예요.
그런데 여기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45페이지의 3.7장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좀 특별한 종류의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통상의 인터페이스는 그에 대응되는 하드웨어, 실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실제로 통신을 맡아주는 하드웨어 기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커널이나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 이제 대표하게 되는데, 특별한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3.7절에서 얘기하는 룩백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룩백 인터페이스는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 하면 대응되는 하드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셈이죠. 이제 룩백인데, 이 룩백이 무슨 뜻이냐? 말을 보면 룩백이죠. 그러면 여러분 훌라후프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되죠. 이 루프죠. 근데 이 룩백은 그야말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룩백 인터페이스가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 첫째로는 해당하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커널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에 불과해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하드웨어가 없어요. 해당되는 하드웨어가. 그런데 왜 룩백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TCP/I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하자는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제 인터넷을 중간에 두고요. 인터넷을 중간에 두고 어떤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갖고 라우터들이 중간에 이어주고 있고, 이 라우터들을 거쳐가지고 어떤 컴퓨터가 있고요. 결국 뭐 하자는 얘기예요? TCP/IP 프로토콜을 쓰자는 얘기는 뭐죠? 이 인터넷을 거쳐서 여기서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이 저쪽에서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하고 교신하자는 이야기예요. 데이터를 보내고 받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여기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웹브라우저 프로그램. 뭐 그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됐든지 구글 크롬이 됐든지, 여기 웹 서버가 있어요. 웹 서버 프로그램이 또 있겠죠. 우리가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보통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데이터 교환하자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일 뿐이에요. 즉 프로세스 간 통신의 한 수단이에요. 프로세스 간 통신. 그게 다예요. 그게 이제 인터넷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 프로세스는 다만 통상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는 뭐 미국에 있고 하나는 한국에 있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CNN 사이트를 들어간다면 CNN 서버는 보통 미국에 있겠죠. 웹브라우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웹브라우저는 지금 여기서 돌고 있고. 두 개의 프로세스가 인터넷을 가로질러서 교신을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TCP/IP 프로토콜 스위트는 어쨌든 하나의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룩백 인터페이스 얘기를 하면서 왜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느냐? 이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사실 TCP/IP 프로토콜 스위트를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OS를 배웠다면 뭐 파이프도 있고요, 뭐 쉐어 메모리도 있고요, 메시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간에 서로 통신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굳이 TCP/IP라는 수단을 쓴다고 하면 그것을 단지 멀리 떨어져 있는 기계들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하필이면 어떤 프로세스가 같은 기계 속에, 같은 컴퓨터 안에서 돌고 있다. 두 개의 프로세스가. 그럴 때 서로 교신을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다른 방법이 아니라 뭐 파이프나 메시지나 뭐 버퍼나 아니면 쉐어드 메모리 이런 거 안 쓰고 TCP/IP 프로토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쓰고 싶다. 이 수단을 쓰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CP/IP 프로토콜은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위치를 따지지 않고 두 개의 프로세스가 교신하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쓰는 게 룩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커널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칠판이 작아서 제가 그리기 좀 불편한데, 커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분의 프로그램들은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의 프로그램 A가 있고 프로그램 B가 있는데, 얘네들이 TCP/IP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서로 교신하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간단합니다. 이 A가 뭐 무슨, 물론 이제 이 위에 이게 네트워크 레벨 프로토콜이니까 트랜스포트 레벨 프로토콜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그걸 TCP라고 합시다.
뭐 TCP를 거쳐가지고 IP를 거쳐서 내려보내갖고 메시지를 어디다 쏴주면 되냐면 이 룩백 인터페이스 쪽으로 쏴주면 돼요.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정말 룩백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되돌려주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그래서 얘가 그대로 또 IP에 넘겨줘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1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이 A와 B라는 프로세스가 B가 사실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하필이면 같은 호스트, 같은 컴퓨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IP까지 왔다가 그럼 어디로 갈까? 밖으로 나갈 필요 없죠. 나가서 어딜 갈 거예요? 그죠? 여기 상대방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서 룩백 거쳐서 다시 IP로 튕겨서 돌아와서 다시 B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것이 이제 룩백 인터페이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리눅스를 잘 다룰 줄 알면 리눅스에서 ifconfig라고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ifconfig 이게 ifconfig인데 이게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을 뜻하는 말인데 ifconfig라는 명령을 쳐서 모든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면 그 중에 꼭 룩백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윈도우즈에서는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가 좀 그런데 한번 그래도 예를 보여주면요. 제가 예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간단한 예인데 나중에 좀 이따 배울 핑이란 프로그램인데 핑은 이제 상대방이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핑 뒤에다가 도메인 이름을 적어도 되고 IP 주소를 적어도 되는데 룩백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적어볼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나요? 뒤에? 아니면 불을 꺼줄까요? 자, 핑이란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제가 어떤 IP 주소를 줬어요. 그랬더니 뭐 응답이 왔습니다. 뭔가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패킷을 4개를 보냈는데 4개를 다 받았고 손실률이 그래서 0%고 시간은 굉장히 짧게 걸린 것 같아요. 평균 0ms라고 나오는데 0은 아니고 0. 얼마겠죠. 여기 실제로 1ms보다 적게 걸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127.0.0.1이 뭐였냐? 이게 바로 자, IP 주소는 어디에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인터페이스에, 그죠? 인터페이스에. 룩백도 인터페이스죠? 예. 그럼 여기도 IP 주소가 주어져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주어진 IP 주소가 뭘까요? 예, 통상은 127.0.0.1이 주어지는데요. 실상은 127로 시작되면 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제 2장에서 IP 주소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요. 조금 이따 나올 얘기입니다만 일단 조금 먼저 맛을 보죠. 그래서 이 룩백 주소는 127.0.0.2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프로세스가 B라는 프로세스를 부를 때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어떤 호스트에 어떤 컴퓨터에 어떤 포트 번호 뭐 이건 지금 몰라도 되는데를 가지고 지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그러면 IP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IP 주소를 주고 그 IP 주소를 가진 컴퓨터에 포트 번호 몇 번 그러면 이제 그 프로세스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통상 그래서 A가 같은 호스트 안에 있는 B를 부를 때는 IP 주소를 뭘로 쓰면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룩백 주소를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127.0.0.1에 있는 누구누구누구라고 하면 뭐예요? 결국은 그냥 우리 같은 호스트 안에 있는 누구누구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네. 룩백을 안 쓰고 그냥 그 목적지 자체를 내 주소로 쓰는 거랑은 뭐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호스트가 또 IP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더넷에서 얘가 가진 IP 주소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진 IP 주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룩백으로 안 가고 가는 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룩백 튕겨가지고 가요. 예. 뭐 임플리멘테이션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이렇게 가는 식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IP 주소는 사실 여러 개인데 우리가 조금 이따 2장을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또 다른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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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스탠다드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몇몇 그런 코너 케이스들의 비효율적인 것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유니버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대신 뭐 하기 쉬워요. 그냥 편하게 쓰기 쉽죠. 상대방 프로세스가 같은 우리 우리 컴퓨터 안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균일한 인터페이스로 다 동작하니까 그 점이 편한 거예요. 예, 일단 진도를 나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룩백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고요. 다시 말하지만 3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싹싹싹 골라먹고 갈 거예요. 자, 148페이지에 가면 이제 MTU라는 그런 그 말이 나옵니다. MTU. 자, MTU가 뭐냐면요, 뭐의 준말이냐면 Maximum Transmission Unit이라는 말이에요. 말의 준말이에요. Maximum Transmission Unit이 뭐냐면 우리가 뭐 이더넷 또 와이파이, PPP 이런 얘기했는데 뭐 각자 그 프레임마다 그 포맷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항상 짐칸, 즉 제가 짐칸이라고 얘기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은 뭐냐면 기술마다 뭐 그거 이더넷이 됐건 뭐 와이파이 됐건 그 짐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를 말해요.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이라고 하는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 줄여서 MTU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MTU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 필드의 최대 크기를 말해요. 이 데이터 필드 최대 크기는 다시 말하면 IP 입장에서 보면 뭐죠?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크기예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 IP 데이터그램을 실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IP 데이터그램의 등치가 이거보다 크게 되면 어떤 처리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 처리는 쪼개는 거예요. 나중에 쪼개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이라고 하는 이 그 값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이것은 그 하드웨어 기술 따라 다 달라요.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큰데 그 rule of thumb, 그러니까 일반 뭐 그냥 통상 상식적인 원칙을 가르쳐 드리면 속도가 빠른 기술일수록 짐칸이 커요. 그리고 좀 느린 기술일수록 이게 작아져요. MTU가 작아지고 빠른 기술일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MTU가 하나의 링크에 관한 기술이라고 저 얘기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컴퓨터 A가 뭐 여러 개의 라우터를 거쳐 가지고 이와 같이 컴퓨터 B에게 통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링크에도 MTU가 있을 거고 여기도 MTU가 있을 거고 여기도 MTU가 따로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더넷 같은 경우는 1500바이트예요. 1500바이트. 와이파이면 조금 더 커서 뭐 2304바이트 뭐 이래요. 그런데 여기 MTU들이 다 이제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이럴 때 이걸 우리가 패스라고 합니다. 패스, 경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있다고 할 때 이 패스의 MTU는 뭐냐? 우리 줄여서 PMTU, 패스 MTU는 뭐냐 하면 이걸 거쳐갈 때 MTU 값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 중 가장 작은 녀석이 PMTU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 MTU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이 전체 경로의 MTU로 뽑혀요. 패스 MTU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좋은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무슨 정수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여러분이 집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수돗물을 틀 때 콸콸콸 나오면 그 수도관이 정수장으로 그냥 한 수도관이 그냥 쭉 연결돼 있을까요?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죠. 수도관 열어보면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나가서 어디랑 연결이 돼 있고 또 좀 커진 관이 뭐 또 가서 또 이렇게 어디랑 연결이 돼 있고 막 연결해가지고 왔을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 크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MTU 값을. 그러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이게 두꺼운 파이프도 있고 얇은 파이프도 있는데 그럼 여기 흐름을 결정하는 파이프는 두꺼운 놈일까요? 얇은 놈일까요? 가장 약한 놈, 가장 얇은 놈이겠죠. 그죠? 예. 뒤에 가서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 가장 MTU 값이 작은 데가 제일 문제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알면 얘가 굉장히 일하기 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TC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들은 다 저게 필요한데 여러분들 하는 이메일, 웹, 뭐 인터넷 게임 다 TCP 써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응용의 경우에 이 PPMTU 값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잘라 보내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거 큰 덩어리가 가다가 결국 턱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조각을 내야 돼. 그 MTU 값에 맞게. 예. 예를 들면 큰 덤프 트럭으로 짐을 그냥 커다란 바위를 하나 싣고 출발을 했는데 어디 골목길에 부딪힌 거야. 거기는 도저히 통과가 안 돼. 뭐 리어카 가지고 이제 날라야 되면 어떻게 그 바위돌을 깨야 되겠죠. 깨서 이제 조금씩 담아야 되겠죠. 그게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제일 작은 MTU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서 그 크기로 잘라서 보내는 애가 아예 보내게 합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PMTU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로 패스 P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구성하는 링크들의 MTU 값들의 가장 최소값 이것을 우리가 PMTU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3장에 뭐 터널링 베이식스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을 막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터널링 제가 얘기해줘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일단 3장을 끝내고 2장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네. 패스가 바뀌면 PMT도 계속 바뀌죠. 예,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패스가 통상은 잘 안 바뀌지만 바뀔 수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에서는 그죠. IP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에서. 예. 자, 그러면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인터넷 어드레스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인터넷 주소라고 하는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인터페이스에 붙는 값인데요. 최근까지는 이제 IP 버전 4로만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IP 버전 4 주소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동이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버전은 IP 버전 6로 가게 돼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이 이름은 똑같이 IP지만 서로 통하지 않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파요. 일단 그래서 IP 주소, IP 버전 4와 6를 다 같이 공부할 텐데 32페이지 보게 되면 먼저 IP 버전 4 주소가 나옵니다. IP 버전 4 주소는 32비트 값입니다. 4바이트 값이죠. 그래서 4바이트로 주소를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예들이 테이블 2.1에 등장하고 있죠. 0.0.0.0 이것도 IP 주소입니다. 엄연히 32비트가 다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1, 2, 3, 4 뭐 오른쪽에 바이너리 레프레젠테이션 나와 있습니다, 그죠? 1이라고 하는 건 뭐 0.0000001 이렇게 되겠죠. 10.0.0.25 뭐 165.195.5 그다음에 255.25.25.25 이것도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IP 주소가 있는데 우리 통상은 사실은 IP 주소는 이렇게 바이너리 값이에요. 32비트 값이거든요. 뭐 0101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죠? 여러분 뭐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의 IP 주소를 바이너리로 대보시오. 그러면 누가 그거 대볼 수 있으면 제가 A+를 드릴게요, 당장. 그런 거 못 외우죠. 우리 어떻게 외워요 지금, 그죠? 32비트 값을 다 바이너리로? 아이, 못하죠. 프로그램은 당연히 근데 이렇게 씁니다. 32비트 바이너리 값으로 써야 돼요. 뭐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IP 주소가 32비트 바이너리 값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바이트별로 모아서 기억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실제로 레프레젠테이션 되어 있는 그 값을 왼쪽 모양으로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0이다. 그럼 8비트씩 모으기로 했으니까 0 그 우리가 데시말로 읽어요. 그러니까 10진수로 읽습니다. 그리고 10진수로 읽고 8비트 그 경계에서 점을 찍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법을 Dotted Decimal Notation
점 찍힌 식진수 표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1, 2, 3.4, 5.5, 5, 6.78 뭐 이런 게 다 다티드 데시멀 노테이션이고 실은 그거는 바이너리로 풀어서 프로그램이 사용한다라는 걸 알면 되겠죠. 한편 IP 버전 6 주소는요. 33페이지에 테이블 2.2에 그 예가 나와 있는데 128비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IP 버전 4 주소보다도 길이가 4배가 늘어났어요. 이건 더 기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경우는 사실은 다티드 데시멀 노테이션을 또 안 써요. 워낙 길기 때문에 다티드 데시멀 노테이션 안 쓰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콜론 헥사데시멀 노테이션이라고 해요. 콜론 찍힌 그 땡땡 찍힌 16진수 표기법. 이렇게 하는데요. 이 워낙 주소가 길어가지고 이 콜론 헥사데시멀 노테이션으로 써도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IP 버전 6를 쓰는 시대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IP 주소 기억 못해요. 얘가 테이블 2.2에 나오는데요.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죠. 오른쪽에는 다 128비트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왼쪽에 콜론 헥사데시멀 노테이션을 보면 어떤 거는 뭐 OF05에 2000에 80AD 땡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고 어떤 건 땡땡 1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땡땡 1.2. 뭐 이상하게 복잡하죠. 예,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표기 원칙이 상당히 이해하기 복잡한데요. 그 34페이지에 넘어가면 그 중간쯤에 1, 2, 3 해가지고 표기 원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콜론 헥사데시멀 노테이션에서 하는 방법은요. 이게 16바이트니까요. 헥사데시멀은 니블을 말하죠. 4비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6바이트면 32개의 니블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32개의 4비트 블락이 있는 거예요. 주소에. 그렇잖아요. 그래야 128비트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니블을 하나하나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맨 위에 OF05 이렇게 됐으면 5가 첫 4비트를 뜻하는 거예요. 첫 4비트가 5오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0101이죠. 예, 0101. 그래서 거기 옆에 오른쪽에 바이너리 레프레젠테이션 보면 처음에 0101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O 다음에 F에 그럼 뭐 F는 1111이죠. 예, 그래서 또 1111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읽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바이트를 또 읽어요. 그래서 그다음엔 05래. 그러니까 2바이트씩 묶어 가지고 16바이트니까 2바이트씩 묶어 갖고 8개의 블락으로 표현합니다. 그 보세요. 헥스 노테이션에 보면 맨 위에 있게 그 네 자리 숫자로 몇 개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중간에 네 자리 아닌 것이 있지만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8개 숫자죠. 그러니까 뭐 땡땡 뭐 땡땡 하면서 이렇게 8개가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것들은 다 각각 2바이트씩 표현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곱하기 8이면 16바이트예요. 혹은 128비트고요. 어쨌든 IPv4 주소보다 4배 뻥튀기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워낙 길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쓰는 법칙이 있는데 뭐 그래봤자 별로 간단해지진 않지만 그 뒤에 가서 1, 2, 3에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Leading zeros must be suppressed. 그러니까 이 땡땡땡땡 쓰다 보니까 앞에 0으로 시작하더라. 0. 예? 0으로 시작하는 거가 있는데 0이 하나일 수도 있고 또 0이 2개일 수도 있어요. 00OF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것들이 leading zeros입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0들이에요. 걔네들은 suppress. 다시 말하면 적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사라진다 그 말은 아니고요. 당연히 128비트 다 엄연히 살아있지만 사람이 읽기 위한 표기법에서는 리딩 지로즈는 복잡하니까 뺀다는 거예요. 좀 그래서 길이를 줄여서 한번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거기 그 1번 원칙 바로 뒤에 이해가 한번 또 나오는데 2001 땡땡 0DB8 땡땡땡땡 002 뭐 이렇게 되는 땡땡땡땡 또 뭐냐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거기 어쨌든 0 들어간 거 중에 이 001에서 그 00은 리딩 지로가 아니에요. 누가 더 먼저 리드하고 있죠? 2가 먼저 리드하고 있으니까 그건 리딩 지로가 아니라서 걔네들은 이 원칙에 해당 안 돼요. 근데 뒤에 보면 0DB8 있죠. 이 0은 리딩 지로 맞습니다. 그래서
공 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뭐 그 becomes 나온 다음에 뒤에 보면 2001 땡땡이 그냥 DB8인데 그거는 이제 앞에 리딩 지로 0이 생략된 거예요. 또 뒤에 꼬리에 붙는 002도 마찬가지로 00이 리딩 지로들에 해당하죠. 그래서 걔네 빼고 나면 22만 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땡땡땡땡이 그게 뭐냐 도대체. 예, 땡땡땡땡이 뭐냐 하면 아예 0만 있어요.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다 0인 거야. 0, 0, 0, 0. 그러면 이 리딩 지로 맞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다 안 적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쪽 땡땡이랑 저쪽 땡땡이 만나서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 보이죠? 그죠? 그것이 땡땡땡땡이에요. 근데 이 땡땡땡땡은 어떻게 원칙이 정해져 있냐면 must be used to its maximum possible effec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짧게 보이도록 써야 한다는 거죠. 가장 짧게 보이도록. 이게 뭐냐면은 남겨두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0으로 막 연결돼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만 0000 아니었고 여기도 0000 이렇게 여기도 0000이다. 그러면 0들만 싹 지워가지고 뭐 땡땡 땡땡 여기 땡땡 여기서 왔고 또 땡땡 또 땡땡이 아니고 이런 애들은 뭐로 그냥 적어버리는 거야. 땡땡땡땡 이걸로 하나 확 줄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0들 중간에 연속되어 있는 0들은 다 이거로 그냥 하나로 해결하는 게 땡땡땡땡. 그래서 땡땡땡땡은 이게 뭐 사실은 여러 개의 땡땡이 줄어버린 땡땡일 수가 있어요. 예. 땡땡이가 많이 나오죠. 예. 그게 그 말이에요. The double colon construct must be used to its maximum possible effec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3번 원칙은 별거 아닌데 다 소문자로 쓰라 말이고요. 예. 자, 그래서 돌아가서 우리가 33 페이지에 그 테이블 2.2에 거기 나온 그 표기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두 번째가 땡땡땡땡이 1이 있죠. 땡땡땡땡 1. 그 오른쪽에 바이너리 레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전부 128비트가 127개까지가 0이고 마지막에 1 하나 딱 있어요. 자, 그럼 앞에 전부 0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될까요? 땡땡땡땡 해버리면 되겠죠. 땡땡땡땡. 그리고 마지막에 1이 있는데 그 블락은 0001이었을 텐데 앞에 리딩 지로 3개니까 다 지워버리고 끝에 꼬리만 남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땡 1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에서는 전부 0으로 주르륵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줄만 1들이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0들은 다 전부 다 사라지고 뭐만 남게 돼 있냐면 땡땡땡땡만 남게 돼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서 네 번째 바이트가 이제 사실 00000001 7비트 0이었다가 1비트 마지막 비트만 1이 됐어요. 그래서 그 1 남은 건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뭐뭐 or 뭐뭐라고 돼 있는데 오른쪽 거에 주의해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오른쪽 거 보시고요. 1 그다음에 02가 뭐냐면 이제 그 마지막에서 세 번째 바이트고 그다음에 F0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 바이트가 0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한다는 걸 일단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IP 버전 6 주소는 표기는 일단 이와 같이 콜론 헥사데시말 노테이션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의점을 드리면 우리가 콜론 헥사데시말 노테이션을 적다 보면 주소가 쭉 나가다가 한동안 0들이 나오다가 또 뭐 멀쩡한 다른 숫자들이 나오다가 1111 막 섞여 있다가 또 한동안 0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이런 형태가 여러 군데 0들이 여러 군데 등장할 수가 있는데 워낙 길다 보니까 128개나 되니까 중간에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줄여가지고 땡땡땡땡으로 만들었죠 한 번을. 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이 줄일 수가 없어요. 땡땡땡땡으로. 반대로 여기만 줄였다. 여기를 줄여서 땡땡땡땡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앞에를 줄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줄여놔 버리면 어느 쪽을 줄인 건지 여러분은 모르게 돼요. 그거 아시겠어요? 네. 두 개 다 줄였다. 0이 도대체 몇 개 있었을지 이제 잘 모르게 됩니다. 여기 또 있었다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애매해져요. 저기 0들이 몇 개 숨어서 있었길래 내가 줄였을까? 이걸 알 수 없게 됩니다. 본인도. 그래서
줄이는 거, 0들을 연달아 있는 0을 줄이는 것은 딱 한 번 1회에 걸쳐서, 그러나 위치와는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위치와 상관없대 1회만. 그럼 나머지 애들은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표기법에 관련된 것이고요. 2.3에 보면 Basic IP Address Structure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IP 버전 6보다는 IP 버전 4 얘기로 쭉 많이 나갈 거예요. 자, 먼저 기본적인 IP 주소의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35페이지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32비트로 만들어진 주소니까 사실은 다 처음부터 적어본다 그러면 0000부터 시작했고 0을 32개 적은 게 처음 주소일 거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있겠어요? 1111 해갖고 32가 다 비트가 다 1인 애들이 있겠죠. 요거 다음엔 0000 해갖고 끝에만 1인 경우 이렇게 해갖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애초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거를 디자인을 할 때 이 주소가 2에 32승계가 있거든요, 여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주소들을 좀 분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절반을 뚝 잘랐어요. 자, 절반을 뚝 자르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 절반 위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첫 번째 비트가 뭘로 시작할까요? 0으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두 번 이 밑에 쪽 애들은 전부 1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비트가 0으로 시작하는 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클래스 A급 주소라고 불렀어요. A급. 그 다음에 밑에 반 텀에서 또 반을 잘랐어. 그러면 이 밑에 반의 위반과 밑에 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10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여기까지 쫙 나왔다가 여기서는 1로 시작할 거예요. 그죠? 예. 처음은 다 1이겠지만 그 다음은 0과 또 1로 갈리는 거죠. 여기가 B예요. 그리고 남은 거를 또 반 잘랐어요. 여러분 이제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여기를 C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또 반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를 D라고 하고 여기를 E라고 해요. 클래스 A, B, C, D, E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그림 2-1에 묘사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클래스라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사실은 약간의 군사 용어인데 요즘은 그래도 평화로운 시절이죠. 저 어렸을 때 자랄 땐 굉장히 겁났어요. 맨날 전쟁 난다 그러고. 그래서 뭐 맨날 미국 소련 냉전 얘기하고 그 군비 경쟁하는 이야기 맨날 그 얘기 나오면서 아주 익숙하게 들었던 그 용어가 뭐냐면 이제 잠수함이 등장했다. 소련의 잠수함이 갑자기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급이냐를 맨 처음에 분류를 해요. 무슨 급이냐. 그게 하여튼 요새 그 북한의 잠수함들도 이렇게 우리가 급을 분류하는 상어급 들어봤어요? 국방에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급이 보통 이제 그래서 큰 놈 크기 따라 다요. 잠수함의 크기 따라 덩치에 따라 이제 구분하는 건데 그 개념의 클래스 그 급이란 말이에요. 이 덩치가 크단 말인데요. 클래스 A가 이 클래스라는 것이 어떤 무엇의 기준이냐면요. 자, 처음에 이렇게 주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들이 행복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눠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흙장난 해봤나요? 요즘엔 애들이 흙장난을 안 하고 살아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깃발 하나 꽂아놓고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흙 많이 가져오기 게임이 있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누가 뭘 쓰러뜨리냐 뭐 이런 거. 그런 걸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흙을 이게 40몇억 개의 주소를 쌓아놓고서 많이 가져가기 게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나눠줄 때 주소들을 나눠줄 때 하나하나 주었을까요? 찌질하게 45개를 놓고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눠줬냐? 자, 이게 나눠주는 기준이에요. A, B, C, D가. 여기에 속한 주소들은요. 나눠줄 때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라 2에 24승계씩 나눠줬어요. 이게 몇 개쯤 될까요? 모르겠는데 한 1,700만 개 정도 될 거예요. 16 million addresses. 그래서 야, 너 1,600만 개 너 턱 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초기에 인터넷을 한 친구들은 다 여기서 받아갔어요. 여기서 받아간 친구들을 호명하자면 미 육군, 스탠포드 대학교, MIT 이런 데예요. 대강 감이 오죠.
인터넷 초기 연구에 참여했던 애들이 막 몇 천만 개씩 준 거예요. 천 몇백만 개씩 준 거예요. 가져 막 그런. 그래갖고 막 여기서 막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작은 애들은 여기서 줬어요. 여기에 한 블락은 몇 개가 들어가냐면 2에 16승계. 그러니까 한 6만 5천 몇백 개짜리 블락으로 줬어요.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여기 아주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제 고려대학교라고. 우리도 클래스 B를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 B. 우리도 꽤나 초기에 인터넷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초기에 붙었기 때문에 이제 A는 못했지만 B 정도 했어요. 이건 진짜 옛날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B 블락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B 블락이 유명한 163.152 블락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없어지니까 이제 이쪽에서 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블락은 정말 저 볼품이 없습니다. 여기 2에 8승계씩 나오죠. 256개죠. 256개.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뭐 어떤 기준으로 나눠줬을까? 물론 이제 초기에는 뭐 규모와 상관없이 너 몇 천만 개 가져가 막 이렇게 했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인터넷에 이게 접속하는 기관에 있는 컴퓨터의 개수가 대강 기준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회사는 클래스 C에서 가져갔을 거고 좀 큰 회사는 다 클래스 B에서 가져갔어요. 웬만한 규모는. 왜냐하면 200 몇 대는 넘어가니까 컴퓨터의 대수가. 뭐 여기는 지금 뭐 거의 그 우리 저기 아주 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그래서 어떤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림 2-2를 여러분이 다시 쳐다보게 되면 클래스 A는 첫 번째 비트가 이제 0이라고 거기 지금 조그맣게 그려져 있다는 건 그려져 있는데 잘 이해하시겠죠? 왜 0인지. 자, 그런데 그 뒤에 네트워크 넘버, 네트 넘버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네트 넘버가 뭐냐 하면 자, 2에 24승계씩 가져가 했으면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죠? 앞에 8비트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 2에 24승계는 앞에 8비트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32비트니까 2에 24승계는 여기서 2에 24승계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변화를.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가 가져간 애의 어떤 번호가 돼버리는 거야. 가져간 애의 번호. 그러니까 스탠포드가 예를 들어 뭐 17번을 가져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0000에 뭐 0001, 0001이 17번이죠. 예. 그러니까 다 이런 애고 뒤에 뭐 XXX 해갖고 24비트가 붙겠죠. 그러면 걔는 이제 17번 네트워크가 되는 거야. 갑자기. 예. 우리가 163.152 네트워크가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그 앞쪽에 그 8비트 물론 앞에 0까지 포함해서 그걸 우리가 네트워크 넘버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트워크 넘버. 그래서 이 네트워크 넘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여러분들 뭐 저 미국에서 패키지 하나 떠나가지고 고대를 찾아온다 그러는데 뭐 보고 찾아오겠어요? 예, 주소를 보고 찾아오는데 뭘 쓸까요? 예, 이 163.152를 보는 거예요. 뒤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뒤에는 163.152점 뭐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 번호가 바깥에선 중요해요. 내 친구가 미국에서 나한테 편지를 쓰는데요. 미국에서 편지 붙여봤으면 알겠지만 한글 주소로 그냥 쓰면 돼요. 한글 주소로. 한국 와요. 미국 사람들이 한글 알아봐서 주는 게 오는 게 아니고요. 뭐만 영어로 쓸까요, 내가? 뭐만? 코리아만 영어로 써요. 미국 사람들이 딴 건 모르겠어. 뭐 이상한 꼬부랑 글씨 써 있는데 코리아야. 그러면 코리아면 코리아로 가는 거죠, 그죠? 그 아래는 사실 한국 와서 중요한 거지. 한국 올 때까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국 올 때까지는 고대 올 때까지는 고대 번호만 중요해요. 스탠퍼드 올 때까지는 스탠퍼드 번호만 중요해요. 네트워크 넘버만 중요해요. 바깥에서는. 예. 그래서 네트워크 넘버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대략 이해가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D와 E인데 얘네들 좀 특별한 놈들이에요. 이 클래스 D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A, B, C와는 달리 쓰는데
ABC와 어떻게 달리 쓰냐면 D는 거기 나와 있지만 멀티캐스트 주소라고 해서 좀 특별한 주소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어느 한 인터페이스를 지칭하는 주소가 아니에요. ABC의 경우는 주소 하나가 있다 그러면 거기 ABC 이 영역 안에 들어있는 어떤 주소라고 하더라도 ABC까지는 이 주소가 어느 인터페이스에 붙는 거야. 아까 그림 지워버렸지만 인터페이스마다 IP 주소가 붙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클래스 A, B, C 그 영역 어디인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 출신이에요. 그런데 클래스 D는 여기에 속한 주소들은 그 용도로 쓰지를 못해요. 나중에 우리가 멀티캐스트가 뭔지 배울 텐데 그 멀티캐스트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E는 아예 reserve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못 쓰게 잠궈 놨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나 보죠. 질문이 없네요. 그래서 다티드 데시말 로테이션으로 썼을 때 클래스 A, B, C, D, E의 범위는 36페이지 테이블 2-3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A는 0.0.0.0부터 시작해서 127.25.25.25예요. 여기 왜 127.25.25.25로 끝날까요? 맨 끝에가 뭐였을까요? 0으로 시작되는 건 또 마찬가지면 나머지가 다 1이겠죠? 네, 여기가 127.25.25.25 이렇게 됩니다. B는 128.0.0.0에서 시작해가지고 191.25.25.25까지 하고 C는 192.000에서 23.25.25.25예요. 자, 우리가 163.152거든요. 고대가 이걸 보면 어디쯤 있을까요? B가 맞겠죠? 128에서 1914이면 다 클래스 B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IP 주소를 6만 몇천 개나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학교 흔치 않습니다. 한국에. 클래스 A를 가진 학교는 제가 알기는 없어요. 한국에는. 자, 클래스 D는 224.0.0.0에서 239.25.25.25고요. 이 클래스 E는 24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자, 그렇다면 자, 클래스별로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어떤 학교나 어떤 기관이 와서 우리도 인터넷에 붙고 싶어요라고 해서 IP 주소를 좀 주세요라고 하면 이 중에서 이 뭐 1,000몇백만 개를 주든지 6만 몇천 개를 주든지 256개를 주든지 할 텐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클래스 풀 여기 테이블 2-3에 클래스 풀이라는 말이 나오죠? 클래스 풀 클래스 풀 이 클래스 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해서 나눠줬어요. 그렇게 이제 이 클래스 A 이 구역에서 나올 때는 1,700만 개가 뭔가를 주고, 여기는 뭐 요 구역에서 나올 때는 6만 몇천 개 주고, 여기서 200 몇십 개 주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 B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 2바이트가 네트워크 번호가 돼서 고대처럼 263.15 여기서 클래스 B에서는 9바이트가 네트워크 번호가 되고, 클래스 C에서는 3바이트가 네트워크의 번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냐? 나머지 부분은 이제 호스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안에 갔다고 치면 뭐 예를 163.15로 해갖고 고대 문 앞까지 정문까지 찾아왔어요. 우리 그 인터넷으로 치자면 우리 정문이 어디 있냐면 여기 저기 정보전산처예요. 거기가 우리 정문이야. 거기까지 딱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내에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 뭘로 할까? 그 뒤는 이제 요 부분 호스트 부분을 써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아까 미국에서 편지 붙이면 코리아 가지고 여기까지는 오죠. 뭐 인천공항까지는 왔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뭘로 찾아올까? 그 뒤에 한국말로 돼 있는 주소 착착 쫓아가면서 하이라키컬하게 내려오면서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클래스 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와 같이 그래서 나눠줄 때 그렇게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중반쯤 됐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단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이쪽은 1,000몇백만이고 여긴 200 몇십 개예요. 중간에는 이제 6만 몇천 개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나 웬만한 조직은 A에도 못 속하고 C에도 못 속해요. 여긴 너무 작고 여긴 너무 커.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 저희 한 3,000개인데요. 그럴 때 C를 줄 수는 없잖아요. 200 몇십 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또 1,000몇백만 개 가져가실래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직들이 어디에 속했을까요? 클래스 B에 속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단위가 몇 개 있을까요? 2의 16승계 단위로 된 게 여기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지 않아요. 블락의 개수가. 주다 보니까 여기가 다 동일하는 거예요. 이쪽은 멀쩡한, 여기는 좀 남고 남아 있는데. 클래스 B 블락들만 동일하고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게 그 서양 동화 중에 골디락스라는 금발머리 소녀가 등장하는 그 동화 있죠. 세 마리의 곰과 그 금발머리 아가씨 얘기 알아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금발머리 아가씨가 룰루랄라면서 이제 깡총깡총 뛰면서 숲으로 놀러 갔는데 오두막집이 보여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뭐든지 3개씩 있는 거죠. 큰 그릇에 담긴 죽이 있고 중간 그릇, 작은 그릇, 의자도 큰 의자, 중간 의자, 작은 의자, 침대도 큰 침대, 중간 침대, 작은 침대. 그래서 죽을 먹으려고 했더니 큰 그릇은 너무 뜨겁고 조그만 그릇은 다 식었고 중간 그릇이 제일 맛있어서 그거 먹고 이제 뭐 의자 또 부서뜨리고 뭐 그리고 나서 침대에 이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 큰 침대는 너무 크고 작은 침대는 너무 작고 그래서 중간 침대 잤다. 자다 보니까 곰들이 들어서 닥쳤다. 그래갖고 뭐 도망갔다. 뭐 그걸 끝이야. 근데 잘 몰라요. 예. 그 비유랑 비슷하다 이거. 이거 너무 커. 이거 너무 작어. 맞는 옷이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주다 보니까 망하게 생긴 거예요. 다 주소는 멀쩡하게 다들 남아 있는데 이 블락으로 나눠 주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풀, 이 다시 말하면 이 클래스가 이 얼로케이션의 단위, 다시 말하면 나눠주는 단위였는데 그 개념을 없애기로 한 거예요. 클래스가 나눠주는 개념인 것을 탈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 1000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여기서 6만 몇천 개를 그냥 주는 수밖에 없었는데 1000개를 줄 때 어떻게 하냐면 256개짜리 4개 묶음으로 1000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A에서도 줄 수 있어요. 1000개 어떻게 주냐? 1600만 개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0개 좀 넘어가게 1024개 블락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팔고 묶어서 팔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또 클래스 리스라고 그래요. 클래스 리스. 클래스 리스. 클래스가 없다 이 말이죠. 클래스 풀에서 클래스 리스로 전환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또 생겼어. 자, 인터넷에서 어디서 우리를 찾아올 때, 고대를 찾아올 때 패킷이 163.151을 가지면 그냥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라우팅 테이블, 그러니까 라우터에 가보면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잠깐 지난 시간에 본 적이 있지만 거기 보면은 이제 어디로 갈 거면 어디로 나가시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라우팅 테이블에 이제 그래서 목적지 주소가 있고 거기로 가려면 이제 어느 쪽으로 나가시오라는 정보가 있는데 그 뭐 이 클래스 풀로 했을 때 만들어진 엔트리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주변에 어떤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뭐 1000개가 필요해갖고 여기 클래스 C에서 4블락을 가져다가 자기네 걸 삼았다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에 다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63이 아니지 C는 어디 192부터 시작하니까 193.4 42.28. 뭐 어쩌고 그다음에 29, 30, 31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4개를 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이것도 그 학교고 이것도 그 학교고 이것도 그 학교고 이것도 그 학교고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전에는 한 조직, 한 기관당 라우팅 엔트리 하나였어요. 그죠? 네트워크 넘버 딱 하나 주면 되고 딱 맞는 옷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묶어서 주기 시작하니까 묶어서 주기 시작하고 뭐 잘라서 팔고 이러다 보니까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 개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나가면 이제 애그리게이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가서 합시다. 아무래도 이건 지금 하는 얘기 아닐 것 같아. 오케이 그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3.2에 가면 서브넷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서브넷 어드레싱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IP 주소는 그래서요 저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우연찮게도 앞쪽에 몇 비트는 네트워크 주소로 쓰고 뒤쪽 몇 비트는 호스트 주소로 쓰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양분해서 쓰게끔 돼 있잖아요. 163.15이면 고대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16비트는 고대 안에 어느 호스트일 텐데 2에 16비트면 이제 2에 16개의 호스트를 뜻하잖아요. 근데 정문에 왔어. 그래서 고대 저 정보전산체에 왔단 말이야. 똑똑 두드려까 여기 163.15이 맞죠? 예, 맞아요. 들어오세요. 근데 호스트 번호를 대는데 16비트를 대는 거예요. 16비트. 자, 그럼 16비트를 가지고 호스트를 찾아오려고 하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몇만 대의 호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실제로.
그럼 라우팅 테이블에 몇만 개의 엔트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쉽게 비교하자면 서울에 왔어. 누가 서울에 와서 서울에 김서방 어디 가서 찾아야 되지 이거? 아니면 뭐 주민번호 372850-4024 뭐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찾아야 돼요? 못 찾죠. 그래서 우리 우편번호 조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 우편 주소 조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거리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서울시 김효곤 이러면 못 찾아오니까 그죠?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이어라키가 필요한 거예요. 하이어라키 조직이. 그래서 현재 원래 주어진 인터넷 주소에 의한 인터넷 조직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네트워크 찾아가서 거기서 일련 번호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호스트 번호. 이건 그래도 나은 편이야. 아까 초기에 가져간 애들 8비트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네트워크에 딱 갔더니 24비트를 가지고 찾아야 돼 이제. 일련 번호가 24비트면 얼마인지 알아요? 1700만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찾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라우팅 테이블에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넣냐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도 자르기로 했어. 동네를. 그래서 고대면은 예를 들어 고대를 여러 동네로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서는요. 이 건물은 예를 들면 163.152 즉 고대에 161번 동네예요. 우리 여기 정통관이 여기 161번 동네. 그러니까 정문에 와서 이걸 16비트를 다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일단 8비트를 대는 거예요. 161번 어디로 가야 됩니까? 161번 동네. 거기 저쪽으로 해요. 이렇게 일단. 그럼 동네 개수만큼만 있으면 되겠죠. 엔트리가. 안 그러면 몇 개 있어야 돼? 2에 16 쓴 게 있어요. In the worst case.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서브네팅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서브네팅을 해서 일단 앞에 호스트 부분에 해당하는 몇 비트를 이 네트워크 안에 어느 동네 그걸 우리가 서브넷이라고 부릅니다. 서브넷을 찾는 데 쓰고 나머지는 드디어 그 서브넷 안에 들어가면 이제 호스트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을 찾아내는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2-2가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맨 처음에 16비트가 네트 넘버로 되어 있죠. 이게 클래스 B인 경우에 우리 같은 고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브넷 아이디가 8비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대가 이걸 쓰고 있는데요. 8비트 서브네트를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서브네트 동네가 더 많아야 된다. 그 동네 안에 사실 호스트는 몇 대 없다. 그러면 요 길이를 더 길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비트일 필요도 없고 뭐 9비트, 10비트, 13비트 다 괜찮아요. 혹은 서브넷은 몇 개 없다. 동네는 몇 개 없고 각 동네마다 호스트들은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오히려 경계를 왼쪽으로 옮겨 가지고 서브넷 아이디를 한 3비트, 4비트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서브네트까지 다 이해가 됐나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금. 서브네팅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안 된 사람 질문하시고.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참 들어갈수록 골치 아파지죠, 그죠? 골치 아파질수록 더 질문하셔야 되는데. 자, 39페이지 서브넷 마스크까지 얘기하고 오늘 끝낼게요. 서브넷 마스크가 뭐냐면 서브넷 마스크가 뭐냐면요. 자, 서브네팅을 하고 나서 자, 라우터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볼 때, 자, 뭐 161번 동네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가 그때 어떻게 쓰이는 거 하냐면, 라우터가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몇 비트까지가 서브넷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사실은 라우팅 테이블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해야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설명하니까 굉장히 어렵네. 이 그 라우팅 테이블에 보면 한번 봅시다. 실제 라우팅 테이블. 자, 불을 좀 끄고 볼까요?
여기에 지금 네트워크 마스크라고 하는 그런 컬럼이 있잖아요. 이게 서브넷 마스크예요. 이게 서브넷 마스크예요. 그래서 매칭을 할 때, 자 패킷이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라우터한테 자기를 어디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목적지를 대면서. 그럼 그 목적지를 왼쪽에 이 여러 후보 중에서 하나의 매치가 이제 후보 중에서 어디에 이제 일치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제 두 번째 엔트리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 127.0.0.0 이렇게 돼 있는데 목적지가 실제로 127.0.0.0인 패킷은 없어요. 저것은 무언가를 대표하는 값인데 127로 시작되는 everything이라는 말이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해석하게 만드냐면 이 네트워크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네트워크 마스크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매치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255로 돼 있는데 255가 무슨 뜻이냐? 이거 저기 다 바이너리 풀면 일자 8개입니다. 1111, 1111. 그러면 이 8비트까지만 맞으면 뒤쪽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7.0.0.1이면 얘도 매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8비트가 127일 테니까 딱 매치가 되죠. 뒤는 안 따진다고 했으니까. 요 놈은 대신에 255.255.255.255로 돼 있다는 것은 32비트 모두가 다 1111이. 다시 말하면 32비트 모두 다 매치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127.0.0.1이면 요 놈하고 매치돼요. 그럼 두 개 다 매치됐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서브넷 마스크에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 이거예요. 163.152.161.0 이게 무슨 뜻이냐면 163.152.161. 뭐시기 그러면 다 여기에 매치를 시킬 건데 어떻게 매치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 거냐면요. 이 네트워크 마스크를 255.255.255.0으로 줘서 그렇게 하고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24비트만 일치되면 즉 앞에 163.152.161까지만 매치되면은 여기에 매치된 것으로 간주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63.152가 네트워크 넘버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클래스 B 주소이니까 앞에 2바이트가 당연히 네트워크를 뜻하는 번호입니다. 즉 163.152는 고려대예요. 그런데 서브넷 마스크에서 여기 뒤에 일자가 어디까지 가는 걸 보세요. 어디까지 가냐면 그 네트워크 번호인 16비트를 넘어서서 24비트까지 일자가 연속되고 있죠. 그죠? 저건 무슨 뜻이 되냐면 거기까지가 네트워크 플러스 서브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 163.15에는 고려대에 맞는데 몇 비트까지를 서브넷의 번호를 볼 거냐? 몇 비트까지 서브넷 번호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24비트까지 서브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6은 네트워크 번호였으니까 빼고 17부터 시작해서 24비트까지는 뭐 무슨 번호라는 거예요? 서브넷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브넷입니다를 어디서 가르쳐 주게 돼 있냐면은 라우팅 태블에서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39페이지에 있는 서브넷 마스크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 2.4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컬럼에 나온 애들은요. 그건 IP 주소가 아니고 방금 우리가 본 이 네트워크 마스크라고 여기서 얘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부르는 서브넷 마스크들이에요. 그건 IP 주소들이 아니고 서브넷 마스킹을 해주는 어떤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맨 아래에 있는 255.255.255.255는 뭐냐면 32비트 전체가 1이라는 거죠. 그 1이 돼 있는 곳은 뭐냐면 그 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라우팅 테이블에서 매치가 돼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 여기 25.25.25.25 여기 있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여기 일치되어야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렇게 표기하고요. 이게 마스크가 다양한 마스크가 소개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표기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25.25.25.19인데 192라는 숫자는 32비트 중에서 27비트까지가 1이면 나오는 숫자예요. 앞에 24비트는 25.25.25.25가 되는 거고 뒤에 3비트가 1이고 나머지 5비트가 0이면 그게 19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봤을 때 25, 25, 25, 19 이렇게 나왔으면 11111 쭉 나가다 맨 마지막 바이트에서 111 00000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위도 마찬가지예요. 25, 25, 25 4.0 예, 그건 23비트가 1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가
주어져 있어야 서브네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라우팅 테이블에서 네트워크까지 찾아왔고 나머지 일련 번호였는데 원래는 그 중에 얼마를 서브넷의 번호로 볼 거냐는 방금 이것처럼 라우팅 테이블에 이 서브넷 마스크가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려요. 복잡한 얘기인데 서브넷 마스크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한 얘기를 진척시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